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기술 발전의 최전선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전략, 그리고 반도체 공정 기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최근 발언이라든지 또 업계 동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GPU 성능 향상을 이끌 핵심 동력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공정을 막 미세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로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TSMC가 또 새롭게 내놓는 공정 로드맵,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최신 기술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전망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뭐 개별 기술 스펙만 볼 게 아니고요. 이게 인공지능 컴퓨팅이나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그 큰 그림까지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에 그 젠슨 황 CEO가 GAA 기반 기술, 이게 가져올 성능 향상 폭에 대해 언급한 게 좀 화제가 됐어요. 대략 한 20% 정도 성능 향상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20%라는 숫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젠슨 황 CEO가 20%를 언급한 건 맞는데요. 근데 동시에 그분이 강조한 건 뭐냐면 이제는 공정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아주 혁신적인 성능 도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현실이었어요. 그 무어의 법칙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공정 기술이 가져올 개선 효과라는 게 뭐 밀도라든지 전력 효율성 이런 여러 측면을 다 합쳐봤을 때 한 2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20%는 와, 엄청난 발전이다 라기보다는 이 정도라도 없는 게 어디냐? 약간 이런 뉘앙스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특정 공정, 예를 들어서 뭐 TSMC의 N2라든지 삼성의 GAA 공정을 딱 짚어서 말한 거라기보다는 차세대 GAA 기술 전반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기대치 아니면 질문에 대한 즉답적인 표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 향상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전체 판도를 바꾸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전에 막 공정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성능이 확확 뛰던 시대랑은 좀 달라졌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젠슨 황 CEO가 We'll take it. 그 정도라도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요. 실제 성능 향상을 이끄는 더 중요한 다른 요인들이 있다. 이걸 강조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모델이나 데이터 센터 규모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개별 칩의 그 처리 속도 자체보다는 수많은 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보면요. 제한된 공간이랑 전력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연산 능력을 뽀가내야 하니까 와트당 성능, 즉 전력 효율성이 이제는 성능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어요. 황 CEO는 심지어 우리는 물리학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력 효율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토로하기도 했고요. 결국 공정 미세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혁신적인 GPU 아키텍처 설계, 또 이걸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그리고 시스템 전체 차원의 통합과 효율성 개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그 설명을 딱 들으니까 엔비디아가 왜 스스로를 더 이상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대규모 AI 인프라 제공 기업이다 이렇게 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칩 자체 성능뿐만 아니라 그 칩들을 엮어서 거대한 AI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능력까지 다 포괄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여러 인터뷰나 별표 자리에서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의 정체성이 변하고 있다는 걸 꾸준히 강조해 왔어요. 단순히 GPU 칩 설계하고 판매하는 걸 넘어서 컴퓨터 그래픽,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자체를 돕는 그 연산 리소그래피, 컴퓨테이셔널 리소그래피 같은 핵심 분야의 알고리즘 개발을 막 선도하고 있거든요. 또 개별 칩 판매를 넘어서 AI 학습이나 추론에 최적화된 서버렉, 심지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전체를 구축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제공하는 뭐랄까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도 최종적인 AI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은 직접 만들지 않아요.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이랑 플랫폼 제공에 딱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마 고객사들, 예를 들면 대형 클라우드 기업이나 AI 스타트업들하고 직접 경쟁하지 않으면서 생태계 전체를 키워나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의 공정 선택 전략도 이런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그 TSMC 같은 파운드리의 가장 최첨단 공정을 제일 먼저 쓰기보다는 좀 안정화되고 검증된 공정을 자기들 아키텍처에 맞게 최적화해서 쓰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달 러블레이스 아키텍처나 호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블랙웰 GPU까지 전부 다 TSMC의 4N 공정, 그러니까 5나노 공정의 파생 버전이나 개선 버전을 썼고요. 네, 그게 엔비디아의 좀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보통 애플 아이폰 칩이 TSMC 최신 공정의 첫 번째 고객, 소위 알파 고객 역할을 하고 엔비디아는 그 다음 세대나 아니면 좀 안정화된 개선 공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 최첨단 공정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수율 불안정성이나 높은 비용 부담 이런 걸 좀 피하고 또 자신들의 복잡한 GPU 설계에 맞춰서 공정을 최적화할 시간을 벌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TSMC의 4N이나 4MP 같은 공정들은 5나노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성능이나 전력 효율을 개선한 상대적으로 좀 성숙하고 안정된 기술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전략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당장 내년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차세대 AI GPU, 코드명 루빈부터가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2026년 출시가 예상되는 루빈 GPU는 TSMC의 3나노급 공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구체적으로는 N3P, 그러니까 3나노 공정의 성능 강화 버전이죠. 아니면 엔비디아 맞춤형 버전인 3NP,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5나노급계 소엔을 썼던 이전 세대들에 비하면 확실히 한 단계 앞선 공정을 채택하는 거니까요. 이전보다는 더 공격적인 공정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28년쯤 등장할 걸로 예상되는 그 다음 세대 아키텍처, 코드명 파이맨,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군요. 이 페이맨이 엔비디아 최초로 GAA, 즉 게이트 올로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업계에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이죠. GAA는 현재 주력인 핀팻 구조를 대체할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인데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게이트가 3면이 아니라 4면 전체에서 감싸는 구조예요. 이렇게 하면 누설 전류를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되죠. 만약 파이만 아키텍처가 GAA를 채택한다면 이건 정말 엔비디아 GPU 기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파이먼이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TSMC의 GAA 기반 공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SMC의 첫 번째 GAA 공정인 N2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 3나노 공정, 그러니까 N3E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에서 15% 성능 향상 또는 25에서 30% 전력 감소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N2가 TSMC의 첫 GAA 공정이긴 한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그 전통적인 전략, 그러니까 첫 세대 공정을 바로 쓰기보다는 좀 안정화된 버전을 선호하는 경향, 이걸 고려하면 N2 자체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N2P 공정입니다. N2P는 N2 공정의 성능하고 전력 효율을 더 개선하고 또 저항을 줄이고 전력 공급을 안정화시킨 버전인데요. TSMC는 이걸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요? 네, 엔비디아의 파이먼 출시 시점이 2028년 예상이니까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지죠. 아, N2 외에도 최근에 더 뜨겁게 얘기가 나오는 또 다른 후보가 있다면서요. 바로 A16 공정.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아, A16.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기술입니다. 이건 TSMC의 2나노급 GAA 공정 기술에다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결합한 거예요. TSMC는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슈퍼 파워 레일, 줄여서 SPR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에는 칩 앞면에 신호선이랑 전력선이 복잡하게 막 얽혀 있었잖아요. 근데 SPR은 전력 공급선을 웨이퍼 뒷면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배치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선은 신호 전달에만 집중하고 전력선은 더 굵고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서 신호 간섭도 줄이고 전력 공급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TSMC는 이 A16 공정 양산을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어요. N2P보다 오히려 더 빠르거나 비슷한 시점이죠. 후면 전력 공급, 그러니까 SPR 기술.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점을 가져다 주나요? 그냥 단순한 개선 이상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TSMC가 밝힌 걸 보면요. A6는 같은 기술 세대인 N2P랑 비교했을 때 같은 전압에서는 8에서 10% 정도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요. 같은 속도에서는 15에서 20% 정도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게다가 칩 면적 활용도도 개선돼서 로직 밀도를 최대 1.1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고성능 컴퓨팅, HPC나 AI 칩처럼 수많은 연산 코어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고 전력 소모도 많고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이 SPR 기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그토록 강조하는 와트당 성능 개선에 아주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인 셈이죠. 그렇다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028년에 출시할 파이맨 아키텍처에 바로 이 A6 공정을 도입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네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이건 정말 큰 뉴스인데요. 단순히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만약 엔비디아가 A6를 채택한다면 이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AI 칩이 스마트폰 AP를 제치고 처음으로 파운드리 업체에 가장 최첨단 공정 기술, 심지어 SPBI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걸 도입하는 주역이 된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요. 둘째는 이게 엔비디아가 기존에 다소 신중했던 공정 선택 전략에서 벗어나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상황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경쟁사인 AMD가 이미 2026년에 TSMC 2나노 공정을 쓴 HPC용 CPU, 코드명 베니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가명한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엔비디아는 수요리나 비용 안정성 측면에서 좀 보수적이었던 과거 전략을 버리고 가장 새롭고 복잡하고 또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A16 공정을 선점하려고 할까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AMD를 비롯한 경쟁사들의 빠른 추격을 뿌리치고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수 있고요. 둘째는 A16의 SPPER 기술이 제공하는 성능 및 전력 효율 개선 효과가 특히 자신들의 주력 시장인 AI 및 HPC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을 수 있습니다. 즉, 젠슨 황 CEO가 강조한 와트당 성능 극대화에 A16이 최적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TSMC의 기술력과 A16 양산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바탕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SMC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얻은 정보와 믿음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A16 공정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일부 보도를 보면 일반적인 2나노 웨이퍼 가격이 애플 기준으로 한 27,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SPR 기술이 추가된 엔비디아용 A16 웨이퍼는 장당 3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엄청난 비용인데요. 이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확실히 엄청난 비용이죠. 2나노 공정 개발하고 생산 라인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가니까 웨이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비용이 아니라 투자 대비 가치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A16 공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 전력 효율 개선, 그리고 칩 밀도 증가 효과, 이런 게 매우 크거든요. 결과적으로 더 강력한 성능의 칩을 더 작은 면적에 구현하거나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기능을 집적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건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나 성능 우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칩 시장처럼 성능이 곧 경쟁력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에서는 최첨단 공정 확보를 위한 비용 지불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 수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최고를 얻는다. 이런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투자한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이 미세화되고 또 GAA나 SPR 같은 새로운 구조가 도입되면서 생산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수율을 확보하고 분량을 잡아내는 테스트나 검증의 중요성,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TSMC의 2나노 그리고 그 이후의 첨단 공정에서 높은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더 정교하고 포괄적인 테스트 및 검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 칩이 실제 시스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SLT, 시스템 레벨 테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웨이퍼나 칩 표면의 미세한 결함을 광학적으로 검사하는 AOI, 오토메이티드 옵티컬 인스펙션, 자동 광학 검사, 또 초기 분량을 걸러내기 위해서 고온에서 칩을 작동시켜보는 버닌 테스트 같은 것들의 역할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 AOI 기술의 역할이 과거와는 좀 달라질 거라는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생산 라인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서 웨이퍼 공정 내부 깊숙한 곳까지 검사하는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AOI가 주로 패키징 이후나 PCB 기판 검사 같은 후공정 단계에서 많이 활용됐다면 이제는 미세화된 전공정, 즉 웨이퍼 가공 단계 자체에서 AO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GAA 구조나 SPR 같은 3차원적인 복잡한 구조에서는요, 육안이나 기존 방식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미세한 패턴 오류나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훨씬 높은 해상도와 정밀도를 가진 AOI 기술이 웨이퍼 내부의 복잡한 회로 패턴을 층층이 검사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관련 AOI 장비나 솔루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고요. 결국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라는 건 단순히 뛰어난 리소그래피나 증착 기술뿐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정교하고 지능적인 테스트 및 검증 생태계가 함께 발전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GAA나 A16 같은 새로운 공정 기술이 분명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고 한 20% 수준의 성능 향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젠슨 황 CEO의 발언처럼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GPU 아키텍처 자체의 혁신, 또 AI 모델과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레벨의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성능 향상에 더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공정 기술의 발전은 여전히 반도체 성능 향상의 중요한 축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점차 줄어드는 수학 체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어요. 대신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전략처럼 특정 애플리케이션, 특히 AI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주 긴밀하게 통합하고 또 다수의 칩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해서 전체 시스템의 처리량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능력, 이게 경쟁 우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A16 같은 최첨단 공정을 누구보다 먼저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AI라는 특정 워크로드의 그 극한 요구사항이 반도체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 동향을 파악하실 때는 단순히 몇 나노 공정인가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아키텍처의 구체적인 변화라든지 전력 효율성 개선 지표, 예를 들면 와트당 성능 같은 거요. 그리고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기술의 진정한 의미와 파급력을 이해하는 데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전략과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의 미래
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젠슨 황 CEO의 변화된 시각부터 GAA 기술의 실제 의미, 엔비디아의 공정선택 전략 변화 가능성, 그리고 TSMC의 N2P 및 A16 기술의 특징과 중요성까지, 나아가서 이것이 AI 시대 반도체 테스트나 검증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기술 경쟁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 요소가 아니라 공정기술,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총체적인 혁신 역량에 의해 좌우될 거라는 점이죠. AI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펼쳐질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기술 변화의 큰 흐름을 읽으시고 또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